여러분, 상담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? 아마 친절한 안내나 자세한 설명,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. 근데요, 만약에 그 전문가와의 상담이 사실은 설득을 위한 아주 고도의 리더십 게임이라면 어떨까요? 네,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아주 도발적인 관점에서 시작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. 환자와의 상담. 이거 그냥 친절한 서비스일까요? 아니면 보이지 않는 주도권을 잡기 위한 리더십 게임일까요? 이 아주 대담한 프레임을 가지고 상담의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자,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딱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놓치거든요. 그게 뭐냐면 바로 설명이랑 상담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. 이 둘은요, 그냥 비슷한 말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소통 방식입니다.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? 자, 설명은 뭐죠? 그냥 일방적으로, 기계적으로 정보를 툭 던져주는 거예요. 반면에 상담은 완전히 달라요. 서로 말을 주고받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또 역동적이죠. 그러니까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환자가 느끼는 두려움 같은 감정까지 다루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상담을 이렇게 정의해요. 환자가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주는 과정이다. 핵심 키워드가 바로 리더십인 거예요. 상담은 본질적으로 리더십을 보여주는 행위고, 그렇기 때문에 상담단은 그 관계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고 리드해야 한다는 거죠. 자, 이제부터 정말 재밌는 개념이 나옵니다. 바로 90대 10의 법칙이라는 건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담이라는 게임은요, 사실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90%는 승패가 갈려 있다는 거예요. 진짜 놀랍죠?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. 환자가 상담실 의자에 딱 앉는 그 순간, 사실 게임의 90%는 이미 끝난 상태라는 겁니다. 그럼 그 90%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? 그건 바로 병원에 오기까지의 모든 경험이에요.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해서 전화 예약할 때의 친절함,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진료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쌓인 신뢰와 호감, 그게 바로 90%를 만드는 거죠. 그렇다면 상담가의 진짜 미션은 뭘까요? 바로 이겁니다. 마지막 남은 10%를 정복하는 것. 환자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그 한 조각의 망설임, 그 작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것. 바로 그게 상담가의 결정적인 역할이라는 겁니다. 좋아요. 그럼 그 마지막 10%의 망설임은 구체적으로 뭘까요? 환자가 네, 할게요 라고 말하지 못하게 막는 아주 대표적인 4개의 벽이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이 4개의 벽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저 10%를 정복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. 자,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. 이때는 당연히 격려해주고 용기를 줘야겠죠? 괜찮다, 할 수 있다고요. 두 번째는 역시 돈 문제. 이건 이 투자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풀려요. 세 번째, 시간. 바빠서 안 된다는 분들 많죠. 이럴 땐 창의적으로 스케줄을 조율해서 해결책을 찾아주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불신입니다. 혹시 하는 마음이죠. 이건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신뢰를 더 단단하게 쌓아줘야 합니다. 이 네 가지를 얼마나 잘 읽고 풀어주느냐, 이게 바로 상담가의 실력인 거죠. 자, 그런데 상담가의 역할이 여기서부터 아주 복잡해집니다. 왜냐하면 상담가는요,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미션을 동시에 해내야 하거든요. 이건 거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나 마찬가지예요. 첫 번째 미션, 이거 아주 명확하죠? 환자한테 예스를 받아내는 겁니다. 어떻게든 치료에 동의하게 만드는 것. 이게 상담의 가장 기본 목표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, 동시에 두 번째 미션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병원을 보호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치료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혹시 모를 실패 가능성 같은 것들을 미리 다 알려줘야 하는 거죠. 자, 보세요. 이 두 가지 목표가 서로 꽝 부딪히죠? 예스를 받아내려고 좋은 말만 하면 나중에 병원이 위험해지고, 반대로 위험한 얘기만 잔뜩 하면 환자가 그냥 가버릴 거고요.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예술적이고 역동적인 정치적 협상이라는 겁니다. 환자가 날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 수위를 딱 보면서 설득과 보호 사이에서 절묘하게 줄타기를 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리더십 게임에서 이기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을 써야 할까요?
일종의 필승 전략 같은 것들이요. 지금부터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플레이들을 알려드릴게요. 보통은 어떻게 하죠? 자, A, B, C 안이 있는데 한번 골라보세요 하면서 환자한테 선택을 넘기죠. 이건 사실상 책임도 같이 넘기는 거예요.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 모델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. 전문가로서 이게 최선의 단일 계획입니다 라고 딱 하나를 제시하고 심지어 환자를 위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. 책임은 당연히 전문가인 내가 지는 거죠. 바로 이 문장의 핵심을 보여줍니다. 자, 이걸로 진행하시겠어요? 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. 대신 뭐라고요? 우리는 이걸로 진행합니다 라고 그냥 선언해버리는 거죠. 결정의 주도권을 내가 확실히 가져와서 환자가 그 두려움의 마지막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그냥 강하게 손을 잡아 끄는 겁니다. 이것 말고도 쓸 수 있는 리더십 기술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. 예를 들어 비용 같은 건 말로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딱 보여줘서 권위를 세우고요. 또 다정한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. 이건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. 그리고 병원이라는 기관이 아니라 나라는 한 명의 전문가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 소통해야 하고요. 마음속으로는 항상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거지 내가 아쉬운 게 아니다 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해요. 상담은 길게 끌지 말고 짧고 굵게, 그리고 절대 가격 흥정 같은 걸로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. 자, 아까 말한 다정한 전사. 이게 참 재밌는 말이죠. 한없이 친절하고 공감도 잘 해주지만 동시에 내 전문성과 환자의 진짜 이익을 위해서는 싸울 줄도 아는 사람. 그런 뜻이에요. 여기서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. 먼저 전문가로서의 내 존엄성을 확고하고 그 다음에 친절함을 베푸는 겁니다.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.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. 진짜 영향력이라는 건 뭔가를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내가 최선의 길을 알고 있다는 확신과 명확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끄는 거죠. 생각해보면 이건 뭐 치과 진료실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겠죠?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.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문적인 현장에서 그저 친절하게 설명만 하고 계신가요?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리드하고 계신가요?